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뭐 영상을 혼자 찍다 보니까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그렇게 흔치가 않네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 농사에 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귀농 귀촌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집은 또 어떤 식이 돼야 나한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지만은 바보처럼 살지는 않아야 되겠죠. 너무 착하게 살다 보면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를 너무 자주 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화를 너무 오래 참으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데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너무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을 하셔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다, 마을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의 습성상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첫 마음은 잘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덤벼서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잘하려고 들면은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 잘하려고 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경험하고 현재까지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인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고요, 내 자신이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만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면모나 또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부분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서로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상부상조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귀농 귀촌이라 하는 자체는 그 상부상조 관계를 갖다가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잘하는 것도 어떤 신뢰가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내가 알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을 했는데, 시골에서 귀농 귀촌, 뭐 귀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기존에 계신 마을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이겠죠. 이제 길이라기보다는 이제 땅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땅. 이제 땅이 그게 어떤 것인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평소에 다니던 길목을 만약에 내가 같이 길목을 다니게 된다면은, 그분들 다니는 길목에 구설수가 오를 수 있는 그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귀농 귀촌을 이렇게 첫 번째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사용하는 땅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갑자기 마을 안에 들었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 아닌데 내 차를 세우게 됐다, 이거 문제가 되죠. 또 평소 다니던 길인데 이제 좀 시끄럽다고 해서 길에다 뭐 펜스를 친다거나 뭐 어떤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외적으로 내포를 하게 되면 그거 역시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생활권 침해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마을 안에 만약에 집을 얻게 된다면 그 마을 분들이 기존에 사시던 부분에 단 하나라도 그 대문 밖에 마을에서 사용하는 길에 그 무엇도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일자 타켓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은 적다 보니까 혈연 관계가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게 뭔고 하면은, 내가 일부러 집성촌을 갖다 집장촌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집성촌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집 성씨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집성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아재, 사촌, 오촌, 당숙까지 이렇게 다 사는데요, 이게 당숙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집장촌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막 그냥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마을로 전락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시족 사회에서도 한 게 집성촌인데, 그 집성촌 자체를 갖다가 완전 집장촌으로 만드는 마을이 많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도 몰라보고 아저씨도 몰라보고
그냥 막 다 힘 좋은 데로 휘둘러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장촌이라는 일에 은어를 비슷하게 첨부를 해서 썼는데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귀농 귀촌을 할 때 땅은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집인데요. 우리 예리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인데 지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시골 집은 집 자체가 넓기보다는 이런 거주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거주 시설, 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이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농촌에서는 망했지만은 이 프리랜서로 어떤 기능인으로 또 어떤 사회인으로서는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내가 예전에 사업장을 접고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다시 시작을 했고 또 다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재산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농업에 필요한 건 전부 다 있습니다. 포크레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랙터, 뭐 SS기, 뭐 하여튼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 농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트랙터, 포크레인, 관리기 뭐 해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 애초기까지 이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 너 일반 시골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정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정리도 잘 돼 있고 따로 이렇게 모든 창고도 다 있고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집은 시골 집은 어차피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가족 기준에서 있어야 되는데요. 시골에서는 방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3개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방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어차피 뭐 손주라든지 뭐 손님 접대용으로 한다면은 방의 크기가 뭐 한 30평 정도는 되면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더 큰데요. 그렇지만 귀농을 이렇게 생각하고 귀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은 이제 귀농은 땅이 많아야 되겠죠. 땅이 많아야 되겠지만 귀농 말고 이제 귀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한 18평 정도면 되고요. 하우스 역시도 지금 저희 집 뒤인데요. 여기는 하우스가 이래 있습니다. 그것도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지은 건데요. 이제 이 하우스 하나 이게 한 20평 됩니다. 하우스 20평.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달구 새끼들 닭 이게 1000개인데요. 이 1000개를 몇 마리 키우냐면 이렇게 처음에 10마리 키웠었는데 알을 갖다가 부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10마리만 키우면은 유일하게 일반 닭은 안 되고 이제 1000개나 5골개를 했을 적에 사료값보다 나은 계란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러면은 집터 같은 경우는 18평. 이제 집터도 한 20평 잡고요. 집 20평. 그 다음에 하우스 하나 20평, 40평. 그 다음에 닭장 2평. 그럼 42평. 이제 그리고 집 주위를 제가 뱅뱅 돌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추 건조기도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저기 하나, 고추 건조기 저기 2개. 그 다음에 이 저온 창고 10평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게 갖추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평수를 이제 시골 땅을 사게 되시면은 한 200평 정도 사시면 진짜 딱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평 중에 집터와 마당을 운영하는 데는 한 100평 정도 쓰시고요. 100평. 좀 보통 사람들 로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넓은 집, 잔디 깔린 집. 그러니까 이 집과 같은 집터 안에 2개의 시설이 공존하는 겁니다. 100평은 집터와 마당으로 쓰시고 그것도 하나는 하우스와 텃밭으로 쓰시면 됩니다. 하우스와 텃밭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이 좀 잘못돼 가지고 한쪽으로 몰질 못하고 가운데 정 센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이 가상으로 이렇게 집 뒤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참 미스테이크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디가 초짜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 하우스 역시도 이거 제가 지은 건데요. 전부 다 저하고 제 처가 지은 건데, 이 하우스 짓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100평 기준에서 하우스 한 동 짓려면 100평에 한 12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짓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100평 지어봐야. 근데 지금은 자재비만 얘기한 것이지 제 인건비는 넣은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집을 지을 적에 만약에 이 창고와 하우스, 이렇게 하우스를 한다면은 지금 저희 집이 한쪽 가상으로 몰려야 되겠죠. 이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가상으로 몰리고 뒷마당은 조금 뭐 그냥 필요도 없으니까 했는데, 집을 가운데다 앉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가운데 앉히다 보니까 하우스가 뒤에도 하나 있고, 저렇게 옆에도 있고, 집 앞에도 있고, 창고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뺑뺑 돌아가면서 창고였습니다.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은 농기계 창고를 반드시 집을 200평을 사면 100평 정도는 따로 분리를 해서 마당으로 통과하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걸 선호합니다. 또 귀촌을 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이 농기계 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관리기 하나를 놓든 하우스 하나를 짓더라도 집이 가려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우측편으로 하든 좌측편으로 하든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시골 귀농 귀촌할 때 200평의 땅을 정사각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200평 정도, 200평 정도 하면은 저 포도나무도 저렇게 하나 심을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길게 길 옆에가 이제 제 땅인데요. 이 길 옆에 같은데 저희 구지뽕 나무 하나, 대추나무 2개, 체리나무, 자두나무, 그 다음에 여기 포도, 다음 체리, 이 밤나무까지 전부 다 심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근데 농산물 내가 먹을거리를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먹을거리를 심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어야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할 수 있겠느냐 이래 하는데,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농산물을 팔라고 짓는다 하면은 대단하겠지만은, 이 하우스 이거는 50평짜리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전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데요. 상추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호박 달랑 2개만 심으면, 이 호박 달랑 2개만 심으면 제 처하고 저하고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달랑 2개 심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못 먹습니다. 둘이서 맨날 오이하고 호박하고 상추, 고추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게 딱 2개씩만 심으면 뭐 그냥 이 계절에 관계없이 끝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늦게,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먹을 수가 있고요. 그보다도 이제 더 좋은 것은 이제 노지, 이제 하우스 옆에라든지 이렇게 벽에 심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할 적에, 귀농 귀촌 할 적에 한 200평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00평을 어떤 곳에 땅을 사야 되는지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 중에 동서 남 북을 가리지 않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시선은 북쪽에는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 동쪽으로 이렇게 뻗쳐진 곳들은 숲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나무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기울은 곳은 서쪽에는 나무가 아주 굉장히 잘 자랍니다. 오히려 동쪽보다 서쪽이, 동쪽의 나무의 키가 10m라면 서쪽의 나무의 키는 30m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역시 나무 역시도 냉한대성 작물 같은 건 굉장히 큰데요. 오히려 남쪽에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무가 곧게 자라지 않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정남향이 제일 좋겠죠. 어떤 땅이 됐든지 간에 정남향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있다면은 그 자리는 뭐 크게 명당자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1차 준명당 자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 안에 집을, 옛날 빈집 사지 마시고, 그 옛날 빈집 지금 따져보면 제 많이 커봐야 40평입니다. 40평, 그 정사각 40평도 아니고, 옛날 집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넓을 것 같지만은 40평의 집이면, 마을 안에 집이면은 진짜 대궐 같은 집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집을 부득이하게 사시게 되신 분들은 많은 고민과 고초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마을하고 최소 아무리 못 떨어져 50m, 많이 떨어지면은 200m 안쪽에 땅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땅을 구입하시게 된다면은 한 200평 정도 사셔서 집은 한 20평대 내외로 하시고 하면 그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귀농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0평의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 치면 최소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00평 땅 값이 문제가 아니고, 땅 값은 천차만별이지만은 집을 짓는 것도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집 뭐 어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사는 집이 아니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를 얘기하는데요. 요즘 집 지을 때 시골에 땅 평당 좀 괜찮게 짓는다 치면 평당 500은 잡아야 될 것입니다. 500. 그거 시골 땅값도 집터 같으면은 뭐 최소 아무리 못 줘도, 제 생각인데요, 이제 어떤 밭이나 이런 데하고는 틀립니다. 집터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집터도 최소 3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집터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어떤 밭이나 이런 데 기준을 두면 안 되고요. 집터라고 생각했을 적에 최소 30만원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조금 나오죠. 그러면 집 짓는 가격 평당 500, 땅 평당 최소 30이니까 한 50 정도. 그 다음에 하우스 50평 내지는 20평 짓는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평당 하우스도 한 3만원은 안 잡아야 될까요? 평당. 내가 짓는다고 했을 때 하우스도 지을 때 평당 3만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당 3만원까지는 안 되나? 100평이면 얼마야? 300만원. 예. 평당 하우스도 평당 한 그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농촌 뭐 기계 시설 일에 하다 보면은 내가 살고 지금 지속적인 수입이 없다면 좀 곤란한 게 시골인데요. 연금 받고 일에 하신다면 모아둔 돈이 한 3억 정도 되신다면은 200평 정도 땅을 사서 운용하시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명심해서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요. 땅을 구입하실 때 꼭 정남향으로 갈 수 있고 정남향에서 들어올 수 있는 땅을, 뭐 길을 가진 땅을 반드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마을에 많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마을과 좀 동떨어져서 마을이 이장이 뭐 방송할 때만 가서 좀 보시고, 또 나름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마을 회의 때 가서 조금 얘기하시는 정도가 좋죠. 어디 막 일부러 도와주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시골 귀촌을 하신다 셈치면은 뭐 최고치는 아니어도 뭐 한 3억에서부터 적게는 뭐 한 몇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니까 내가 이 얘기한 금액은 아마 평균치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집을 뭐 어디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 아니고 뭐 조립식 주택 아닌 다음에야 그 정도 들어가고요. 땅값도 역시 어디 밭 가운데 있는 돈 10만 원도 안 되는 땅에다가 집 짓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정말 집터가 될 만한 땅은 한 30만 원씩 이상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내가 기거하면서 2인 1가족으로 사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한 200평 정도만 되면은 충분하다는 거,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착하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너무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니까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보다 오래 참고 남보다 오래 생각하고 이래 살았는데, 화를 내면 또 남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심하게 화를 내다 보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덤비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나름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느낌입니다만 그렇게 살아서도 역시 안 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순간순간은 참고 무던히 또 참고 무던히 생각을 하다가 한번 화가 나게 되면 감정 조절, 이성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된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는 뭐 대충 나름 답이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 잘라서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내심 나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